아니면 감히 그 더러운 똥통을 우리 집 대문 안으로 들여오다니.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쾅. 낡은 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리부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하필이면 냄새나는 거름통 하나였던 가련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거름통 속에 숨겨진 비밀이 천한 며느리를 조선 팔도에서 가장 부유한 거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때는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았는데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 재산이라곤 논밭 몇 마지기와 낡은 기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큰아들은 장사에 재주가 있어 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 돈을 잘 벌었고, 작은아들은 순박하기 그지없어 날마다 논밭을 일구며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이리 와 보거라.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많지 않구나. 큰아들에게는 논밭과 이 집을 물려주마. 그리고 김진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작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내게는 뒷마당에 있는 거름통을 물려주겠다. 네. 작은 며느리 옥분이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름통이라니요? 큰 며느리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푸앗, 거름통이라니. 아버님도 참 그런 더러운 걸 유산이라고 주시다니. 시끄럽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김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옥분아, 그 거름통은 내가 젊었을 적부터 써온 물건이니라. 부디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주거라. 절대로 버리지 말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진사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지요. 자, 이제 유산 분배도 끝났으니 각자 받은 걸 챙겨서 나가거라. 큰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도 아버님을 모셔온 식구인데. 식구? 거름통 하나 받은 주제에 무슨 식구냐? 당장 그 냄새나는 똥통이나 챙겨서 썩 꺼져.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형님, 제발 사정을 봐주십시오. 남편은 병약하고 아이는 아직 젖도 떼지 못했는데.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닥쳐. 한 번 더 입을 놀리면 그 더러운 거름통도 못 가져간다. 큰아들이 나섰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소.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단 말이오. 당장 나가시오. 결국 옥분이는 한겨울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에 병든 남편과 어린 자식, 그리고 거대한 거름통 하나만 짊어지고 쫓겨났습니다. 휘익, 휘익.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옥분이는 얇은 무명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지요. 추위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춥다. 엄마, 춥다. 등에 업힌 어린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더 꽁꽁 싸맸습니다. 그러자 매서운 바람이 옥분이의 살갗을 그대로 핥히고 지나갔지요.
발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집신 한 켤레마저 제대로 챙기지 못해 맨발로 눈 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발바닥에 닿을 때마다 뼛속까지 시린 고통이 밀려왔지요. 옥분이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기침을 하며 걸음통을 밀었습니다. 콜록, 콜록. 콜록.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소. 콜록. 조금만 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으이구, 이 냄새, 콧구멍이 다 썩겠네. 마을을 지나가는 내내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했습니다. 걸음통에서 나는 악취가 사방에 진동했거든요. 저것들 좀 봐라. 한겨울에 똥통을 끌고 가다니. 아이고 더러워라. 썩 저리 가. 아이들까지 나서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탁, 탁. 돌이 옥분이의 어깨와 등을 맞췄지만 옥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렇게 한 시즌을 걸었을까요? 옥분이 가족은 마을 외곽 산비탈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오두막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어 눈이 그대로 들이쳤고 벽은 나무 판자 몇 장으로 대충 막아놓은 것이 전부였지요. 바람은 벽 틈새로 쌩쌩 들어와 마치 사방이 뚫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옥분이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고 있었기에 눈물을 삼켰지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금방 따뜻하게 해줄게. 옥분이는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와 불을 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얼어붙어 부싯돌을 제대로 칠 수가 없었지요. 딱, 딱, 딱. 몇 번을 시도했지만 불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기랄. 옥분이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딱, 딱, 딱. 칙. 드디어 불꽃이 일었습니다.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마른 풀에 불을 붙였지요. 활활. 작은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바람이 불어와 불을 꺼뜨렸습니다. 옥분이는 다시 불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벽으로 바람을 막으며 조심스럽게 불을 키웠지요. 그렇게 겨우 불을 피워 가족은 불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배고파. 엄마. 아이가 보챘습니다. 하지만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남은 젖을 물렸지만 워낙 굶주린 탓에 젖도 거의 나오지 않았지요. 으앙, 으앙. 아이가 울었습니다. 옥분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내일 꼭 뭐라도 구해올게. 남편도 배가 고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침만 계속했지요. 콜록, 콜록. 그날 밤, 세 식구는 서로를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였지요.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을로 가서 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여보, 제가 다녀올게요. 아이 좀 봐주세요. 알았소. 콜록. 옥분이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동구 밖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저, 혹시 일할 데가 없을까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낙네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냄새. 내가 그 똥통 끌고 온 년이지? 저는 썩 꺼져. 내가 여기서 빨래하면 우리 옷에 다 냄새가 벨 것 아니냐.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굶주리고 있어요. 안 돼. 썩 꺼지지 못해. 옥분이는 쫓겨났습니다. 대장간, 주막, 쌀가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똥내 나는 년은 안 받아. 우리 가게에 손님이 안 오겠네. 썩 나가. 해가 중천에 떴지만 옥분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배는 너무 고파 현기증이 났고 다리는 후들거렸지요. 옥분이는 결국 뒷골목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먹을 게 없을까? 손으로 쓰레기를 헤치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반쯤 썩은 무 조각과 곰팡이 핀 보리밥 한 줌을. 이거라도. 옥분이는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산비탈 오두막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아이 좀 봐요. 제가 음식을 구해왔어요. 옥분이는 썩은 무와 곰팡이, 핀 보리밥의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물에 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을 작은 솥에 넣어 죽을 쓸었지요. 보글보글. 물이 끓으며 죽이 되었습니다. 냄새는 시큼했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습니다. 자, 먹어요. 옥분이는 아이에게 먼저 떠먹였습니다. 아이는 개걸스럽게 먹었지요. 남편도 몇 술 떠먹었습니다. 당신은 안 먹소? 저는 배가 안 고파요. 어서 드세요. 사실 옥분이의 배는 고파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와 남편을 먼저 먹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분이는 날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 먹을 것을 구했고 가족은 겨우겨우 굶주림을 면했지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문득 시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주거라. 걸음통. 옥분이는 마당에 놓인 걸음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지독했고 겉은 시커멓게 더러웠지요. 왜 아버님께서는 하필 이 걸음통을 나에게 주셨을까? 옥분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아버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잖아. 그런 분이 아무 이유 없이 걸음통을 유산으로 주실 리가 없어. 옥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걸음통을 깨끗이 닦아보자. 그럼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걸음통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걸음이 시커멓게 굳어 있었고 그 위로 구더기들이 꿈틀거렸지요. 옥분이는 구역질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헝겊을 물에 적셔 걸음통 안을 닦기 시작했지요. 철썩, 철썩. 물이 검게 흐려지며 걸음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악취는 손에, 옷에, 머리카락에 배어들었습니다. 옥분이는 숨을 쉴 때마다 코가 아팠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한 번 닦고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길어오고 다시 닫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거름통의 절반도 닦지 못했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었습니다. 손등에는 거름 때문에 생긴 발진이 돋아났지요. 아얏. 손이 따갑고 가려웠지만 옥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당신, 좀 쉬었다 하시오. 손이 다 부어올랐소.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오늘 안에 다 닦고 싶어요. 옥분이는 다시 거름통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철썩, 철썩, 철썩. 오후가 되자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 여자 정말 미쳤나봐. 똥통을 왜 저리 열심히 닦는 거야? 똥통이 금이라도 나오는 줄 아나? 키득키득. 아낙네들이 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에이, 저것 봐라. 손이 벌겋게 부어올랐잖아. 그래도 계속 닦네? 정말 정신이 나갔구만. 옥분이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이 모두 거름통을 닦고 있었으니까요. 거름통이나 닦고 있으면 뭐하나? 배는 안 고플까? 그러게 말이야. 저 집은 먹을 것도 없다며. 옥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옥분이는 등잔불을 켜고 밤새도록 거름통을 닦았습니다. 철썩, 철썩, 철썩. 손은 감각이 없었고 팔은 저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이를 악물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옥분이는 새벽부터 다시 물을 길어와 거름통을 닦았습니다. 이제 거름통 안쪽은 많이 깨끗해졌지만 바닥과 벽 틈새에 낀 때는 여전히 지독했지요. 이것도 다 긁어내야 해. 옥분이는 손톱으로 틈새의 때를 긁어냈습니다.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났지만 옥분이는 계속했습니다. 사흘째. 거름통은 이제 거의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만족하지 않았지요. 바닥도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해. 옥분이는 거름통을 뒤집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옥분이의 손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손톱은 여러 개가 벗겨졌고 손등에는 발진과 상처투성이었지요. 하지만 거름통은 놀라울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시커맸던 나무가 본래의 색을 되찾았고 악취도 많이 줄어들었지요. 이제 거의 다 됐어. 옥분이는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철썩, 철썩.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바닥 나무 판자 틈새에 뭔가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그것을 파냈습니다. 딸그락, 딸그락. 무거운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옥분이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금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이게 진짜? 옥분이는 금괴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순금이었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 옥분이는 다시 바닥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틈새마다 금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금괴들을 하나씩 파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13개의 금괴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옥분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에 쌓인 두루마리가 나온 것입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지도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북쪽 산 소나무 아래 선대로부터 내려온 보물이 묻혀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 가문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숨겨둔 재산이니 착하고 인내심 있는 자손이 찾아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를 바란다. 욕심 많은 자에게는 주지 말고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만 이 비밀을 전하노라. 그 아래에는 시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옥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왜 하필 거름통을 자신에게 물려주셨는지를. 큰아들 부부는 욕심이 많아 논밭과 집만 탐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냄새나고 더러운 거름통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옥분이만이 이 거름통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지킬 것이라는 걸.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옥분이는 남편을 깨워 금괴와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정말 꿈이 아니오? 꿈이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 부부는 지도를 따라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을 따라 산길을 올라 지도에 표시된 소나무를 찾았지요. 여기가 맞는 것 같소. 남편이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질을 한참 하자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삽이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뭔가 있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흙을 치웠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옹기였습니다. 옥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옹기 안에는 은자, 금자, 진주, 비단, 그리고 온갖 귀한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보물이면 평생을 굶주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정말 살 수 있게 됐소.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 아이도 굶기지 않아도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옥분이는 금괴 몇 개를 팔아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포목전을 열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옥분이는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 비단은 약간 흠이 있으니 값을 깎아드리겠습니다. 무명 한 피를 더 드리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옥분이의 정직함과 친절함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래.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정직하다더라. 소문이 퍼지자 가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옥분이는 가게를 늘렸습니다. 2년이 지나자 큰 상점을 차렸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한양에 지점을 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조선 팔도에 지점을 둔 거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소문이 옥분이를 쫓아냈던 큰아들 부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 거지 갔던 년이 거상이 됐다고? 큰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마님. 거름통에서 금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까지 찾았다고. 이럴 수가. 큰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큰아들도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안 돼. 그 재산은 원래 우리 것이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요. 당장 찾아가서 빼앗아 와야죠. 두 사람은 꾀를 꾸몄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부부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옥분이를 찾아갔습니다. 한양에 있는 옥분이의 큰 상점 앞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저게 다 3층짜리 기와집에 화려한 간판, 드나드는 손님들. 동생이 정말 거상이 됐구나. 큰아들은 질투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 간 거잖아.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동생,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느냐? 큰아들 부부는 눈물까지 짜내며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아버님 장례 치르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단다. 제발 용서해다오. 옥분이는 차를 내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저는 이미 다 잊었습니다. 그러니 차나 한 잔 드시고 돌아가십시오. 인연이 감히 우리를 내쫓아? 큰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달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전현한테서 돈을 빼앗아. 원래 우리 아버지 재산이었으니 우리 것이야. 건달들이 칼을 빼들고 옥분이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우렁찬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쿵. 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포졸 10여 명이 줄지어 섰지요. 누구냐 너희는? 건달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사내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쨍그랑. 마패가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엎드려라, 이놈들아. 건달들과 큰아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위험 있게 말했습니다. 김옥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내가 친히 조사하였느니라. 내 시아버지 김진사께서는 생전에 이미 이 일을 예상하시고 관아의 비밀리에 유언장을 남기셨다. 암행어사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내 큰아들은 욕심이 많고 마음이 급하여 재산을 함부로 쓸 것이고 작은 며느리 옥분이는 착하고 인내심이 있으니 진짜 보물을 찾아낼 것이다. 거름통 속의 비밀은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자만이 알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만약 큰아들 부부가 작은 며느리를 괴롭히거든 법으로 다스려달라. 이렇게 적혀 있구나. 큰아들 부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비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늦었다. 내 놈들은 부모의 유언을 어기고 동생을 핍박하여 한겨울에 쫓아냈으며 이제 와서는 강도질까지 하려 했으니 곤장 100대에 처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
그리고 평생 천민으로 살도록 하여라. 으아악! 살려주십시오. 큰아들 부부는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달들도 모두 잡혀갔지요. 암행어사는 옥분이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옥분, 내 효심과 인내가 정말 가상하구나. 더러운 거름통을 나흘 밤낮으로 닦으며 손톱이 다 벗겨지도록 정성을 다했다 하니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느니라. 또한 부자가 된 후에도 정직하게 장사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했으니 임금께 아뢰어 포상을 내리도록 하겠노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 옥분이는 더욱더욱 번창하여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병든 남편도 좋은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고 아이도 훌륭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지요. 옥분이는 번 돈으로 마을에 서당을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눠주고 추운 겨울이 오면 옷을 나눠주었지요. 사람들은 옥분이를 자비로운 거상이라 불렀습니다. 반면 큰아들 부부는 천민이 되어 거리에서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구걸 그릇을 들고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지요. 제발 밥 한 술만. 며칠을 굶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야윈 얼굴로 애걸했고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깨끗한 옷을 주거라. 그리고 은자 몇 냥도 주어라. 마님. 하지만 저들은 마님을 그토록 괴롭힌. 괜찮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법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한 식구였으니 이제 그들도 충분히 벌을 받았느니라. 하인이 밥과 옷 그리고 은자를 건네자 큰아들 부부는 옥분이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짐승만도 못했구나. 용서해다오. 제발. 우리 잘못이었다. 옥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사세요. 그럼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걸음통에서 시작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큰아들 부부는 고개를 들어 옥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의 얼굴에는 미움이 아닌 연민과 자비가 가득했지요.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 큰아들 부부는 옥분이가 준 돈으로 작은 행상을 시작했고 정직하게 살며 조금씩 생활을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냄새나는 거름통. 그 속에 숨겨진 것은 금과 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손톱이 벗겨지도록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나흘 밤낮을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한 옥분이 그 마음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켜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기거든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거름통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힘들어 보여도 끝까지 정성을 다하면 그 속에 황금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늘이 응답하는 법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소리 부자였습니다.